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바로 사업가를 위한 작은 책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요. 매일 하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막막하죠. 이 책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업 관련 책들이 이렇게 해서 100억 벌었다 같은 아주 화려한 성공 신화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책은 완전히 반대예요. 저자가 직접 겪었던 수많은 실패담, 그리고 이건 진짜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 제목이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내 사업으로인데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남이 주는 월급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 그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서요. 당신이 사업가 자질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도 해보고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그 명확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막연한 꿈을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문을 열어요. 나는 사업을 해도 될까?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가 사업가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걸 제시하는데 총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점수를 매겨서 당신은 사업가 체질입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현실인식, 욕구인식, 자질인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특히 욕구인식 파트에서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5번 문항이 출퇴근 시간에 매이지 않고 더 적은 시간만 일하고 싶다. 그리고 6번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 혼자 일하고 싶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퇴사 꿈꾸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저자가 파놓은 함정이죠. 함정이요? 저자는 이 항목들에서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답해야 사업가로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합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당신을 덮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형태라니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었나요? 출퇴근 시간은 없어지겠죠. 대신에 새벽 2시에 고객 문의에 답하고 주말 내내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근무가 그냥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 한 명 상대하는 거랑 불특정 다수의 온갖 고객과 파트너들 비위 맞추는 거, 어느 쪽에 더 힘들까요?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결국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도피처로 사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아예 직장인과 사업가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해요. 생각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OS를요? 그중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부분 정말 공감했습니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제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주고 그 대가로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월급이 갑자기 2배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사업가는 철저히 성과로 보상받습니다. 맞아요. 저자의 말처럼 하루 딱 1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세계죠. 이론적으로는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바로 그 1시간 일하고 1,000만 원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함정이죠? 그 결과를 얻기까지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10만 원 버는 기간을 1년 이상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보상체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월급날만 기다리는 안정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변동성을 견뎌야 하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책에서 말하는 완수하는 태도가 바로 그 이야기겠죠. 정확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결과가 미흡해도 제 월급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업가는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초창기 모토 중에 None is better than perfect 라는 말이 있거든요. 완벽보다 완수가 중요하다. 네, 완벽을 추구하느라 아무것도 못 내놓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일단 완성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죠. 비판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업하면 비판이 거의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딴 걸 돈 받고 파냐는 악플부터 고객 불평불만. 저도 예전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가 그런 리뷰 받고 며칠 동안 이불킥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순간에 그 비판을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상처만 받고 끝나버려요. 네. 하지만 내 상품의 어떤 점이 고객을 화나게 했을까, 이렇게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공격이 아닌 피드백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생각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네. 하지만 마음만 바꾼다고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막히죠. 그래, 사업가처럼 생각하기로 했어. 근데 도대체 뭘 팔지? 그 막막함. 이 막막함에 대해 책은 어떤 해답을 주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저자 역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나에게 맞는 사업을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나에게 맞는 사업이요? 그래서 사업의 유형을 아주 명쾌하게 6가지로 분류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바로 6개의 문입니다. 6개의 문? 네, 어떤 문이 당신에게 맞을지 한번 탐색해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첫 번째 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대행사업의 방입니다. 대행사업은 가장 직관적인 모델이에요. 남들이 못하거나
혹은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아, 디자인, 영상 편집, 마케팅 대행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 기술이나 노동력만 있으면 되니까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명확하죠.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소위 몸으로 때워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문은 교육 사업의 방이네요. 이건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르치는 사업이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분야 같아요. 네, 재고 부담이 없고 보통 수강료를 먼저 받으니까 현금 흐름이 좋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권위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위라는 단어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다고 감히 남을 가르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못하죠. 하지만 저자는 무슨 거창한 박사 학위 같은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죠? 1년 전에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1년 전에 나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엑셀 단축키를 50개 외워서 업무 효율을 2배로 올렸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최고의 전문가인 셈이죠. 그런 작은 권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1년 전에 나를 가르친다는 관점. 그거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세 번째 문은 제품 사업의 방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확장성 측면에서는 가장 잠재력이 큰 사업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잘 만든 제품 하나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으니까요. 와,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죠. 제품을 생산해야 하니까 초기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빚이 되는 재고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콘텐츠 사업의 방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뉴스레터 발행인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글, 영상, 오디오 같은 콘텐츠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나 후원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죠.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한번 팬덤이 형성되면 나중에 교역이나 제품 사업,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뭔가요? 다만 수익화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허들입니다. 1년 넘게 꾸준히 해도 수익이 0원일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해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은 중개 사업의 방.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군요. 네, 판매자와 구매자, 구인자와 구직자, 집주인과 세입자처럼 두 집단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죠. 성공만 하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를 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가 안 오고 구매자가 없으면 판매자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개인이 시작하기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은 시스템 사업의 방인데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저자가 말하는 시스템은 만들어둔 환경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만들어둔 환경이요? 네, 유료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월 회비를 받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IT 솔루션, 그러니까 SaaS를 만들어서 월 구독료를 받는 식이죠. 아하.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와,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니까 막연했던 사업의 그림이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저자는 특히 이 6개의 문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연결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강조하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사업, 그러니까 유튜브로 꾸준히 정보를 주면서 팬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교육 사업인 온라인 강의나 제품 사업인 굿즈 판매로 연결하는 방식처럼요. 아, 연결하는군요. 당신의 강점과 관심사가 어떤 문과 가장 잘 맞는지, 또 어떤 문들을 연결해서 당신만의 사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인드도 점검했고 어떤 사업을 할지 방향도 대략 잡혔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건데? 이 질문이 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막상 사업계획서로 옮기려고 하면 다들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수십 페이지짜리 문서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싫어지는데 이 책에서는 좀 더 가볍게 시작할 방법을 제시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사업계획서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요? 네, 복잡한 시장 분석, 재무계획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딱 4가지 핵심 질문에만 답하라는 거죠. 4가지 핵심 질문이요? 첫째, 타깃, 누구의, 둘째, 니즈, 어떤 문제를, 셋째, 솔루션,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수익 모델,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아, 이 4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내 사업의 핵심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가령 타깃, 30대 남성 마케터의 니즈, 매번 보고서 쓰는 게 귀찮고 힘든 문제를, 솔루션, 월 1회 최신 마케팅 성공 사례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줌으로써 해결해주고, 수익 모델, 월 9,900원의 구독료로 돈을 번다. 와,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업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섰다고 해서 바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저자는 아주 역설적인 조언을 해요. 작게 시작하고 빨리 망해볼 것. 네, 이 말이 멋있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거든요. 대체 빨리 망해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망한다는 건 뭐 전 재산을 잃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실패를 관리하라는 의미죠. 저자는 통제 가능한 실패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그 원칙이 뭔가요? 첫째, 실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한 3개월 주기로 가설을 테스트하라고 권합니다. 둘째, 실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준에서만 시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그 실패로부터 반드시 배울 것.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결국 실패가 두려워서 1년 내내 계획만 세우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거군요. 전 재산을 건 한 번의 올인이 아니라 작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수십 번의 베팅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이게 뭐 월 매출 1,000만 원 달성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일단 10만 원이라도 벌어라. 이 부분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1억 원을 꿈꾸기 전에 내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단돈 10만 원의 가치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0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보낸 최초의 긍정 신호입니다. 긍정 신호. 추상적인 계획이 처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인 거죠. 10만 원을 벌어보면 100만 원 버는 길이 보이고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버는 길이 보인다는 저자의 말은 이 첫 번째 증명의 과정이 그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언열 허대리 작가의 사업가를 위한 작은 책을 통해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네요. 첫 번째는 역시 생각의 전환이었죠.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서 변동성은 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로. 생각의 OS를 바꾸는 것. 네. 그리고 완벽함보다 완수를, 또 비판을 공격이 아닌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사업가적 태도를 갖추는 게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개의 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사업 유형을 탐색하는 방법이었어요. 대행, 교육, 제품, 컨텐츠, 중개, 시스템. 네, 이 6가지 문 중에서 당신의 강점과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들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구체적인 틀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실행의 기술이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캔버스로 사업의 뼈대를 명확히 세우고 작게 시작해서 빨리 망해보는 통제 가능한 실험을 반복하는 것. 네, 그리고 그 모든 실험의 첫 목표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첫 10만 원 벌기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막연했던 사업의 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을 당신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 책은 그 안정감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유효한가에 대해 묻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삶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안정감도 찾아온다.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안정감과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가의 능동적인 불안정함. 당신에게 진정한 안정이란 무엇인지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